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요 신규 종목 리포트보다는요 기존의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이 변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존재하죠. FOMC도 있고요, 뭐 선물옵션 만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기 전략을 좀 잘 잡아가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나는 뭐 이 정도 10% 이상 가게 되면 수익 실현할 거야라고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기 룰의 원칙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갖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판단 내려보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기, 인탑스, 현대오토에버, 스마트라이더 시스템, 마녀공장, KH바텍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갖다 매수를 전체를 다 하라라고 말씀드린 거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이런 리포트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매수하셨다고 그러면 같이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만들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말입니다. 모든 종목을 보는 관점은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네거티브로 보는 사람이 있고 포지티브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갖다가 주고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한 언어처럼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언어, yes, no의 방식은 좀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러이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이러는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그런 거는 공유의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화의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언어를 쓰다 보면 서로 다 그 감정이 좀 상할 때가 조금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채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거기에 따라서는 뭐 그렇죠. 뭐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데 생각하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승이냐 하락이냐 뭐 이 두 가지 논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것 같긴 한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책임은 본인의 판단과 현명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삼성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리포트 드리지만 2분기부터 삼성전기의 공장 가동률은 상당히 좋을 거다. 특히 MLCC 분야는 부산 공장 가동과 더불어서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가동률이 80% 이상까지 올라왔다라는 것들이고 생각보다 빠르게 업사이드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여기 지금 FC, BGA 분야, GPU, ASIC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매출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서버향하고 PC향 관련된 FC, BGA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2.5D 패키지 이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에서는 2.5D 패키징이 대세거든요.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거 관련된 것들도 유리기판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차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이슈 갖고도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테마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삼성전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는 전체적인 매출은 전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도 상당히 밝죠. 그런데 삼성전기 주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향해 가면서 지금은 어떻게 박스권을 그려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파형만 따라가서 잘해도 우리가 트레이딩 진짜 여러 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분노의 부도님 같은 경우는 이거 계속해서 예를 들면 트레이딩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여기 써놓은 건 SOTP 방법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는 것들은 각 파트,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과학솔루션, 그 다음에 또 뭐죠? FCBG, 패키지판 이쪽 관련된 것들 어떤 각자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밸류에이션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제가 저런 방식이 뭐냐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알고 계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그 사업 분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SOTP 방식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건 삼성전기 이 부분은 제가 포인트만 좀 찍어볼게요. 일단 1, 2분기 지났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냐면 2분기에서 3분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늘고요. 매출도 이 구간에서 가장 크게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체크해 봐야 되는 것도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4쿼터에서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하고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는 걸 가이던스로 나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땐 거래하면 돼요? 안 돼요? 네, 4분기 땐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가 아마 지금 19만원, 뭐 20만원, 뭐 이 정도로 아마 타겟 프라이스가 아마 그 애널리스트들이 찍어놨을 텐데요. 그 도달되고 나면 아마도 그 후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4쿼터 예상치가 어떻게 하락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쿼터 초반쯤 되면서부터는 선반영하면 슬슬슬슬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눌리냐?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 구간, 그 구간에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1쿼터의 저점 구간은 어디였을까라는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모습이 여기가 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매출량하고 모습이. 자, 그 점을 좀 체크해 보면 우리가 주가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다면 또 거기서 또 매수해주면 되죠. 왜? 다시 또 2분기부터는 다시 또 사이클에 돌아가면서 성장해 나갈 테니까 말입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의거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수익 실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바로 급등해 버렸잖아요. 한 번도 쉼 없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주지 않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고점 부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 여기 18만원 조금 아랫단 구간에서 수익 실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 14만 5천원 구간에서 들어갔죠.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서 들어갔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들어가서 이 구간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번에 어떻게 돼요? 4쿼터에 안 좋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예를 들면 1쿼터에서 저점 구간 가격은 여기였습니다. 13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 점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18, 19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4쿼터쯤 되면 저기 지금 13만 5천 원 구간 다시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생각해 놓고 여러분들께서 전략 전술 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의외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실적 베이스하고 상당히 크게 잘 연동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좀 더 눌리는 구간이 나타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예, 매크로 환경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조금 더 확인하면 같이 보면서 가다 보면 충분히 이건 계속해서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정도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탑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대비하고요. 2024년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많죠. 영업이익과 매출. 영업 매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5,700억 정도에는 지금 7,700억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YY 대비 성장률이 34%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률 부분도 330억 정도 나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부분 다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전저점 부분은 2023년도 저점 부분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서 저 테이블 상에 언젠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하면 저희는 매수를 하는 포지션이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안 봐주면 안 되는 건데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1분기, 2분기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그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2분기 말부터 해서 3분기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장부가 인식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웨어러블 로봇도 이야기 드렸고 스마트폰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저 부분 분야에서는 이게 나타나는 포지션이 그쯤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조금 알아봐주는 기간까지는 조금 시간을 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이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면 제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또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부고 조금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쪽을 가져가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 눌렸어요, 주식이. 내가 샀던 가격이 뭐 3만 원이었어. 근데 이게 눌려서 한 2만 5천 원 됐어. 자, 이걸 갖다 내가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런 가이던스를 내가 신뢰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저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눌림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수를 더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들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면 바로 이런 테이블들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분야가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매수단가 조절에 임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그런 것이죠.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마진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전방 회사, 그러니까 회사들이 예를 들면 물건을 잘 못 팔아, 뭘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소이기도 하죠. 또 하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케이스를 변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R&D 비용도 좀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리스크 요인이긴 할 텐데 원래 그런 걸 주력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뭘 봤어요? 업황이 둔화예요? 아니죠. 자, 1번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사 비즈니스 이거 어떨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늘 해오던 것들은 저는 이건 리스크 요인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새롭게 뭐 금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조립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이 회사가 포기한다고 그러면 뭐 앞으로 예를 들면 디바이스 생산 안 하겠다는 소리니까 저 부분은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1번은 해결됐고 삼성전자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시장 상황을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땐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면으로 점수를 더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 차트 한번 보면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YY 대비 성장하는 종목들은 항상 222 이동평균선보단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감 갖고도 올라온 것이 이만큼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대로 실적이 표현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이 윗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더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방송에 아마 케어맨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시그널 상승 전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가 좋다라고 하면 그런 구간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 주는 것이다. 물타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오르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르고 눌리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 평균 매수 단가 이런 구간에서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구간에 바로 예를 들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다 100% 맞추고 삽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대응해 나가는 쪽으로 의사결정 내려주시면 상당히 좋겠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수익 실현 진행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실은 현대오토웨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서 저 반등 올라온 자체는 상당히 좋다. 항상 보면 자율주행 이슈가 뜰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현대오토웨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이런 사들이 주가가 축축축축 치고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예, 던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말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테슬라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같은 하루 이틀 더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정도 파형이면 하루 전화 이틀 정도는 더 보고 가도 되는데 내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목요일 금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 중에 답을 내야 되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는데 이게 FOMC만 없으면 제가 어떻게 홀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FOMC에 또 무슨 말이 나올지 제가 잘 모르니까 이 좋았던 분위기를 조져버릴 수 있으니까 일부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현대오토웨어나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이렇게 아니면 그 몇 개를 갖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셨다 중복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하나 정도는 수익 실현 해주는 것이 나쁜 포인트는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현대오토웨어라든지 이렇게 급등을 쭉 했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돼요? 끌고 내려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급등하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략 포인트로 항상 잡아주시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기도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생길 텐데 그때 만약에 안 좋은 이슈가 다시 터지면 또 제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늘 던지고 받고 뭐 이런 얘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던지고 받고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일단은 매물대 구간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올라가고 좀 끌고 내려오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좀 끌고 내려올 겁니다. 하루 이틀 버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끌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는 것들 생산해서 진행을 할 텐데 아직 그때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5월달 중에는 한 번 정도 또 눌림이 올 겁니다. 눌리면 들어오면 만약 오늘 수익 실현 하신 분이 다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저거 눌렸을 때 다시 트레이딩 바이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거 했습니까? 떴다 박았다 떴다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거래해 나가시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글쎄요, 2450원에 저 대주주 물량을 갖다가, 그죠? 넘겼죠? 그 2450원이니까 지금 정도 구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왜 매물 나올 구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저런 사채든 아니면 대주주가 자기 물량을 양도로 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공시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항상 보면 저는 그 가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확인한 건 245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에서는 뭐 글쎄요 더 매물을 던진다 만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 봐야 되는 것들은 어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를 우리 평균적으로 아마 2만원 정도 언더에서 아마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알고 계시죠? 제가 음봉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저는 저를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 대부분 2만원 언더에서 아마 이 종목을 공략했다 그러면 종목 공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450원을 기준으로 그 윗단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20% 정도까지는 충분히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높은 목표가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만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해외 진출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시즌이 상당히 좋잖아요. 최근에 또 화장품이 상당히 트렌드가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장품 트렌드가 끝나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최근에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코스맥스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주가가 쫙 가다가 같이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할 수 없이 조정을 받는 겁니다. 같은 업종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감으면 좋겠고 그동안 계속 눌려왔기 때문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그 5,00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리포트 한번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못 본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는 관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점을 항상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항상 보면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발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가가 그런 발행가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매수해 줄만 하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주식을 갖다가 뭐 100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이야. 근데 그 현재 주가가 15,000원 밑에요. 아니면 이 주가가 뭐 8,000원, 9,000원 가요. 그럼 그쯤 돼서 아마 수익 실현하지. 그 쌀 때 수익 실현합니까? 수익 실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려면 못하러 그 큰 돈 들여서 웬만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겠습니까? 차익 거래를 진행한다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진행하진 않는다. 물량 출혈하는 것들은 일정 부분 수익 구간까지는 있다.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저는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야기 드린 것뿐이다.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저 21일평 아래로 툭 떨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이때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쯤 사야 된다. 아주 편안한 가격이 됐다 해서 지금 당분간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해서 뭐 홀드하고 가야죠. 왜? 결과적으로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매출이 인식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시황이 좀 괜찮아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 KH바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가격까지는 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여기 이 구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내 포트폴리오하고 다른 게 뭔가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게 제 포트폴리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KH바텍은 제가 보유하고 있죠. 자, 아주 좋은 프라이스 14,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리포트 드린 것 중에서 좀 글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만들어 가려고 하면 회사 다니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싼 구간에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좀 있을 만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어요. 주가가 좀 싼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턴어라운드하고 반동 올라오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리고 있는 종목 그렇다면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조금 낼 수는 있는데요. 반대의 리스크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단점이지 않겠습니까? 크게 먹을 확률이 많지도 않은 것들이죠. 자, 우리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6만원대 우리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6만 8천원 정도에 그거 수익 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예, 자그마치 4개월 정도 상승 여력까지 턴어라운드 하는 데까지 4개월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그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내서 수익을 내고 그렇습니다. 싸게 살 때는 항상 그 정도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놓고 가야 되는 것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뭘로 보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포워드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뭐 길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투자가 좀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온다는 게 또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수익도 크게 낼 때 상당히 크게 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투자의 자기 성향에 따라서 말입니다. 뭡니까 패턴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바라봐 주시면서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 구간 그죠? 4월달 좀 일찍 온다고 말씀드렸고 5월달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야기 드렸던 대부분의 종목을 싸게 샀다 생각하시면 그건 다 답이 나올 거다 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9월은 다 답이 나온다고 봐요. 나머지 한 종목만 잘 우리가 걸러내서 찜찜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걸러내셔라 라고 자꾸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만 잘 체크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봤으면 좋아요 누르는 건 당연하고 구독도 눌러야 되는 게 좋은 매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케어맨 아카데미 7번째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보세요. 왜 하락할 때, 음봉일 때 절대 매수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5월달 오프라인 미팅 신청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야 저도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납니다. 기운을 빼지 마세요.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